많은 사람들이 현실이 힘들어지면 현실을 바꾸려고 합니다. 더 좋은 직장, 더 많은 돈, 더 나은 인간관계. 하지만 이상하게도 현실을 원하는 대로 바꿔도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또 다른 불만족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뭘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현실 변화와 내면 변화의 관계, 그리고 우리가 내면이라고 부르는 게 정확히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특히 이 내면의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정작 내면이 무엇인지도 모른다면 어떻게 변화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나면 왜 진정한 변화는 내면에서 시작해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그 내면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가 좀 더 명확해지실 겁니다. 먼저 우리가 현실을 대하는 방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실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변화되면 내가 훨씬 더 편해질 것이고 내 내면도 변화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겠죠. 하지만 이것은 착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상황만 바뀌면 내 마음도 편해질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지만 현실이 바뀐다고 해서 우리의 내면이 쉽게 변하지는 않습니다. 현실이 바뀌었을 때 잠시 만족할 수는 있겠지만 그 이후에는 어떤가요? 또 다른 욕망을 쫓게 되고 결국 또 다른 불만족에 빠지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외부 환경이 변한다고 해서 내면의 깊은 부분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진실은 이겁니다. 내면이 먼저 변화되면 거기에 따라서 나의 현실도 결과적으로 변화가 됩니다. 내면이 변화할 때 현실이 함께 변한다는 얘기입니다. 현실은 내면의 거울이다. 이런 표현도 있죠. 이것은 단순히 철학이 아니라 아주 오래된 지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불교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마음이 근본이다. 세계는 마음으로 만들어진다. 여기서는 마음 시스템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 전반적인 내면을 그냥 마음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한 거죠. 성경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의 믿음대로 되리라.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이 모든 얘기는 같은 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내면에서 이루어진 것이 외부 세계에도 이루어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제가 이 채널에서도 계속 강조해온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만 현실은 내면의 반영입니다. 자,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현실을 바꾼다고 해서 내면이 자동으로 변화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내면이 변화하면 외부 현실도 자연스럽게 따라서 변화됩니다. 시간의 갭만 있는 거죠. 현실이 변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내 내면이 아직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내면부터 변화해야 된다고 하는데 내면이 뭔지도 모른다면 무엇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하나요? 사실 이 내면을 다양한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혼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말하는 사람에 따라서 이 내면의 의미는 너무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면을 감정으로 이해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내면을 생각으로 이해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내면을 영혼이나 정신으로 이해합니다. 그리고 이 내면을 의식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내면을 생각과 감정 같은 이런 마음 시스템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게 제일 쉽고 편하니까요.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감정을 조절하자, 마음가짐을 바꾸자, 이런 것들이죠. 하지만 여기에는 큰 함정이 있습니다. 현재의 현실을 만들어내는 것이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 시스템일 텐데요. 이 마음 시스템을 다르게 바로 바꿀 수 있을까요? 이건 마치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것만큼 힘든 일입니다. 물론 마음 시스템이 다르게 움직인다면 그에 따라서 현실도 어느 정도 바뀔 겁니다. 하지만 이 마음 시스템 자체를 그냥 바꾸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에게 긍정적으로 생각해라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의 마음 시스템이 부정적으로 작동하도록 이미 세팅되어 있으니까 굉장히 힘들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이 내면을 의식의 관점으로 이해합니다. 진정한 내면의 변화는 마음 시스템의 변화로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 시스템의 변화는 어떻게 보면 시작점이 아니라 중간점입니다. 마음을 바라볼 수 있는 의식의 관점의 변화가 최초의 변화입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어떻게 바라보는가, 여기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내 마음을 꼬인 상황으로 바라보는가, 아니면 술술 풀리는 상황으로 바라보는가, 이런 관점입니다. 이것은 이 마음이 움직이기 이전에 마음이 움직이는 방향을 창조하는 그런 근원적인 관점입니다. 간단히 의도라고 봐도 좋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기본적으로 내가 파란색으로 볼 것인가, 빨간색으로 볼 것인가에 따라서 이 마음 시스템은 블루 계열의 세상으로 만들기도 하고요. 레드 계열의 세상을 만들기도 합니다. 이 마음 시스템을 바꾸는 것은 이 블루 계열에서 색감을 바꾸는 수준일 겁니다. 하늘색에서 남색으로, 남색에서 청록색으로, 이 같은 블루 계열 안에서의 변화죠. 하지만 의식의 관점을 바꾸는 것은 컬러 계열 자체를 바꿀 수 있는 겁니다. 블루에서 아예 레드 계열로, 레드 계열에서 그린 계열로 완전히 다른 세계로 갈 수 있는 거죠. 이해가 가십니까? 내면의 변화를 얘기할 때에는 좀 더 신중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차원의 내면 변화를 말하는 것이냐에 따라서 그 효과와 깊이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의식의 관점에서 내면을 이해할 때 과연 뭐가 달라질까요? 첫 번째, 이 마음 시스템을 직접 건드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꾸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대신 그 생각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는 겁니다. 둘째, 근본적인 변화가 가능해집니다. 마음 시스템의 세부 사항을 바꾸는 게 아니라 이 마음 시스템 전체가 작동하는 방향성을 바꿀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저항이 적습니다. 자기 자신을 부정하지 않으니까 저항이 훨씬 적을 수밖에 없겠죠. 단지 바라보는 각도를 바꾸는 것 뿐이니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마음 시스템의 변화 접근법은 이렇겠죠. 이 상황이 싫다. 다른 생각을 해야지.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근데 의식의 관점에서 접근을 한다면 이 상황을 성장의 기회로 바라볼 수 있을까? 이미 해결되어 가는 과정으로도 볼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결국 오늘의 핵심은 이겁니다. 내면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변화의 깊이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내면을 단순히 감정이나 생각으로만 이해한다면 우리의 변화 시도는 그 범위 안에서만 맴돌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지만 내면을 바라보는 의식으로 이해한다면 우리는 완전히 다른 세계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현실은 이 내면의 반영입니다. 하지만 그 내면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아야만 진정한 변화를 만들 수 있겠죠. 마음 시스템을 직접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대신 그것을 바라보는 의식의 관점을 바꿔보십시오. 그때 비로소 근본적이고 지속적인 변화가 시작될 겁니다. 자, 오늘의 얘기가 여러분에게 새로운 관점을 제공했다면 좋아요와 댓글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